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외교 안보 라인의 전면적인 교체 시점은 지금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저도 지금 당장은 전면 교체하기는 네. 힘들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 좀 뜸을 들이고 난 뒤에는 아마 상당 폭의 그 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서 지금 야권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북한에 대한 기조,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입장이지만 네. 사실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이 북한에 대한 지금 이 포용, 그리고 대화 협력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걸림돌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인물들로 지금 전면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 그 여권 내의 상당한 지금 일치된 목소리라고 한다면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현재의 그 외교 안보 진영에 대해서 대통령의 불만도 사실은 이미 표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2020년 신년사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해서 아쉬움이 크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면서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국민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면서 한 걸음이든 반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오히려 남북 관계는 후퇴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지금 여권 내부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남북 관계가 진전되지 못한 이유는 물론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풀어나가고 거기 대처할 수 있는 우리는 지금 외교 안보 진영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느냐. 그와 같이 지금 연장돼서 놓은 비판이 소위 말하는 한미 워킹 그룹에 대해서 발목이 잡히고 네. 미국의 눈치를 너무 지나치게 본 것이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사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워킹 그룹에서 통일부는 빠져라. 이럴 정도의 내부적으로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북한의 상당한 지금 그 돌발적인 변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지만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불만이 지금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당장은 전면적인 개편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폭의 지금 개편은 그러니까 시간을 갖되 그 필요성은 상당히 지금 여권 내에서는 성숙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시간을 갖더라도 지금 통일부 장관이 이어서 아마 더 나아가서는 이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네. 저는 바꾸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